이제 함수의 제일 기본인데 호어는 시험 범위로 딱 따지면은 요 부분이 들어가진 않지만 어차피 뒤에 있는 뭐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걸 하려면은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 그냥 시험 범위다 생각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뭐 정의역, 치역, 공역 이런 것들 기억하고 있을 거고요.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쓰면 돼. x에다가 1, 2, 3 하고 y에다가 1, 2, 3, 4, 5 한 다음에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니까 화살표 어떻게 쏘겠니 태연아? 1이 누구한테 쏠까? 1이 1한테 쏠까? 함수가 이건데 1이 2한테 쏠 거고 2는 누구한테? 3한테 쏠 거고 3은 누구한테? 4한테 쏘겠다. 그런 식으로 함수 그려주면 되죠. 어려운 거 없고. 자,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거 다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맨 끝에 있는 그 475번부터 478번까지 요거는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475번처럼 이거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죠. 1차 함수. 1차 함수의 경우에는 정의역과 치역이 무조건 뭘까요? 정의역이 x절편이 왜 나와? x바 x는 그치 실수 x값 전체 y값 전체 실수 전체들이 모두 정의역과 치역이 될 테니까 얘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y도 실수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476번 자 요거는 뭐니? 우리 이미 다 배웠으니까 이거 바로 무슨 함수예요? 뭐라고? 너 지금 물이라고 했니? 아니요. 유리라 했는데. 유리라고 했지. 유리 함수죠. 유리 함수. 그리고 우린 이미 이거의 그래프도 다 알잖아. 어떻게 생겼더라? 어느 사분면에? 2사분면, 4사분면 쪽에 이렇게 생기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유리 함수의 정의역. 가연아 이게 뭐였지? 까먹었다고요? 그래프도 그려놨는데? 이 그래프의 x값. 이 그래프의 x값. 진짜 서운하다 진짜. 우리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얼마 전에 수행평가서 봤잖아. 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정의역이 뭐예요? 일단은 더 크다는 거 아니에요? 크다고요? 오 마이 갓. 마이너스 3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정의역 얘기하는데 마이너스 3이 왜 나옵니까? 얘들아 유리함수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점근선 아니야? 점근선? 점근선의 교점이 지금 몇 컴마 몇이야? 0,0이잖아. 점근선의 교점이 0,0이면 x값이 0인 자리가 비어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정의역 뭐라 그래야 돼? 그치 0이 아닌 실수. 근데 그 수행평가 그건 어떻게 한대? 안 몰라요. 그건 그냥 외웠는데. 아니 그 실수 그거 안 쓴 거 점수 깎는데 안 깎는데? 아직 말 안 했어요. 아직 말 안 했어? 깎지 않아. 그 모든 실수라고 쓰면 안 되는데요, 원래. 근데 저거 그냥 어. 인 실수 안 쓰는데요. 뭐인 실수라고 써야 되는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유리 함수의 정의역이나 치역을 얘기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쓰는 게 맞아요. 여기 또 y바 y는 0이 아닌 실수. 뭐 이렇게 쓰면 정확하잖아. 근데 이제 내가 물어본 게 그 무리 함수잖아. 무리 함수. 무리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뭐 여기가 1,1이면 정의역 쓸 때 우리 통상적으로 x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이거 안 쓰면 감점한다 그랬다며. 그거 어떻게 됐나 물어본 거야. 아무튼 얘기가 학교에서 뭐라고 하면 나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니까. 자, 그래서 얘는 유리 함수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데 477번은 어때요? 이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지? 이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2차 함수의 포인트는 무슨 점? 꼭지점. 그럼 얘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 0,2 그치 0,2 그러면은 요렇게 생기겠죠 그죠? 왜 윤서아? 책이 달라? 저기 책이 아닌데? 여기 앞에 여기가 A2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하나 섞여 있었나 보다. 여기 맞나요? 선생님 근데 저거 저렇게 써야 돼요. 답을. 무엇을? 저거 저거요. 이거 정의역?
이거 인 실수 이렇게 쓰라고 했대 학교에서. 아 그렇게 쓰는 거 맞죠? 이렇게 쓰면 정확한데 사실 이게 없어도 보통 우리가 정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문제집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써도 맞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거고. 자, 얘는 꼭지점이 0,2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의역 치역을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 가연아, 이거 정의역이 뭐야? 영보다 영이 아니야. 자, 봐봐. 이 그래프 위에 점이 막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점들이 무수히 많이 찍혀 있겠지. 그 점들의 x좌표를 생각해봐. x좌표.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점은 x좌표가 얼마겠어? 0이죠? 옆으로 한 칸 가면 여기 있는 x좌표 얼마겠어? 옆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갔다면 1. 오른쪽으로 또 한 칸을 또 가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점들이 쫙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의 x값 중에 빠지는 x값이 있을까? 없지 않아요. 없어요. 그럼 정의역 뭐라 그래야 돼? 그렇지. x/x는 그냥 실수 이렇게 쓰면 되고요. 대신 y값을 생각해보면 y값은 어때? 지금 요 지점의 y값이 제일 어떤 y값이에요? 여기 제일 작은 y값이지. 제일 작은 y값이 몇이야? 2잖아. 2. 그러면 2보다 어떻다 그래야 돼? y값들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치역이 되겠죠? 그래서 y/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얘가 치역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요거 478번 여기서는 절대값이 등장했는데 여러분 요거 그래프 어떻게 그린지 아나요? V는 V인데 여기 안에 지금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데 1,0에서 V자? 자, 요놈의 그래프는 우리가 정석으로 생각해보면 이렇죠. X가 요거를 요렇게 마이너스를 묶으면 요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X가 만약에 1보다 작다면 어때요? 요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뭐가 돼?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 1보다 작으면 요 괄호가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까지 생각하면 양수가 되죠. 그럼 그때는 얘가 어떻게 나올까? 밖으로 나올 때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양수면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가 그대로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그려질 거고 요 범위에서는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얘가 음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절대값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볼까? 1을 하나 그은 다음에 저 밑에 박스 그거 말고 밑에 박스상 가져와. 자, 여기다 1을 그려놓고요. 요렇게 x는 1 해놓고 자, 그럼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어떻게 그려야 돼요? 여기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y절편이 1이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내려와야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1,0에 닿는 이런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쪽 영역을 그릴 때는 x-1의 그래프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치? 이 그래프를 보면 정의역과 치역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윤서야, 여기 찍혀있는 x값들은 어떨까? 빠지는 값이 있을까 없을까? 그죠? 여기가 1이고 왼쪽으로도 계속 가고 오른쪽으로도 계속 가죠. 특별히 빠지는 값 없이 모든 x값들이 다 요 안에 찍혀 있을 테니까 얘의 정의역은 x/x는 실수가 되겠죠? x/x는 실수. 자, 근데 치역 y값을 볼 때는 요 지점이 지금 y값 중에 제일 어떤 지점이야? 제일 작죠? 그리고 그 지점의 y값이 얼마야? 이 y값이 1이에요? y값이 0이죠. 그러면은 0보다는 어떻다 그래야 돼? 크거나 같다라 그래야지. 크거나 같다. 0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y값의 범위는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함수 단원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뭐 2차 함수든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든 계속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자, 다음 페이지 4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4페이지로 가면 서로 같은 함수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서로 같은 함수란 정의역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정의역이 0이랑 1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태연아, 정의역이 0이랑 1인 상황에서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인가 다른 함수인가 판단해 보려고 그러면 우리는 x값이 얼마일 때랑 얼마일 때만 보면 돼요? 0이랑 1일 때만 보면 되죠. 그래서 f0과 g0이 만약에 같고 그리고 f1과 g1도 같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두 함수를 어떻다고 말할 수 있어? 같은 함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가 두 개뿐이라면 그 둘에 대해서만 같은 함수값을 가지면 우리는 그 함수를 같은 함수라고 말하죠. 그렇죠? 정의역이 뭔지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생긴 게 함수의 그래프라면 우리가 이 그래프가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뭘 배웠죠? 어떻게 보면 이 그래프가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그랬어? 그치. 세로선이었어, 세로선. 세로선을 그어봤을 때 무조건 몇 번만 만나야 돼? 한 번만 만나야지 함수의 그래프라 그랬죠. 여기 옆에 보면 얘는 어때? 이렇게 그어보면 두 번 만나잖아, 그치? 요거는 아예 함수라고 부를 수 없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세로선이다. 자, 내려가서 482 볼게요. 482 서로 같은 함수를 판단해 보는 건데 자, f하고 g가 서로 같은 함수인지 알아보자 했는데 정의역을 따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정의역을 뭐라고 봐야 돼? 실수 전체라 봐야 돼.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이 두 함수가 같은 함수이려면 완전 똑같아야 돼요, 식이. 근데 보니까 얘는 절대값 x고 얘는 x가 0 이상일 때 x, 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입니다. 그럼 이거 의미상 어때요? 원래 절대값 x는 원래 이렇게 풀지 않아? 그지? 0 이상일 때는 이 안에 있던 게 그대로 나오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수치가 나오니까 요 놈과 요 놈은 x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y값이 똑같겠죠? 얘네 둘은 같은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의역이 따로 말이 없을 때는 실수 전체에서 완전히 같은 함수를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라인에 그래프 그려보자 라고 했는데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했는데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뭐예요? 여기는 정의역의 원소가 딱 몇 개? 딱 3개밖에 없어.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도 뭐만 찍으면 끝나? 점 3개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주여가 x가 1일 때 y는 몇이야? 함수가 요거니까 x가 1일 때 마이너스 2죠. 그럼 어디다 점을 찍어야 돼? 0,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방금 x가 얼마였는데? 1이었잖아.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다 점 찍어야 되겠고 x에 2 집어넣으면 그러면 몇 컴마 몇? 2, 마이너스 4에 찍어야 되겠고 3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6에 이렇게 찍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483번은 이게 끝이에요. 그죠? 연결하면 틀리는 겁니다. 483번은. 연결하면 안 돼. 근데 옆에 있는 484번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점을 한 2개 정도만 찍고 얘는 어떻게 할까? 연결해야지. 그치? 쭉 연결할게.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쭉 선으로 그어주셔야 된다. 정의역이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냥 좀 제한 아무거나 있어. 아무거나 그리면 안 되죠. 함수가 나오는. 아, 그치? 이거 뭐 0,0이랑 뭐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찍어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애를 그어줘야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 중에 함수인 것 아닌 것을 찾아보라 그랬는데 가연아, 485는 함수야 아니야? 함수 아니죠. 486은? 맞죠. 487은? 맞죠. 자, 이 중에 특별히 486 같은 거를 무슨 함수라고 불렀더라? 상수함수라고 불렀죠. 상수함수. 뒷장에 나옵니다. 상수함수.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렇게 나온다. 얘하나 1대1 함수는 뭐였니? 1대1 함수가 뭐냐고요? 그치. 그러니까 x값 두 개가 똑같은 애한테 화살표를 쏘지 않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 무슨 뜻인지 알겠니? 네.
x값 두 개가 서로 다른 애들이라면 똑같은 애한테 이렇게 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거기다가 추가로 치역과 공역이 같은 요 조건까지 만족하면 그걸 1대1 대응이라고 했었죠.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구체적인 함수들을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항등함수는 뭐니? 항등함수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는 함수가 항등함수지. 태어나 항등함수가 뭐라고? 맞아요. 그게 항등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 항등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 실수 전체에서 항등함수인 건 딱 하나예요. y는 x. 이게 항등함수지. 그렇지 않아? 그래야 x에 1 넣었을 때 y도 1이고 x에 2 넣었을 때 y도 2고, 그지? 실수 전체에서 항등함수인 것은 y는 x 이거 하나입니다. 태어나 항등함수가 뭐라고? 그렇지. 실수 전체에서는 y는 x야. 물론 정의역이 바뀌면 이것도 달라질 수 있지만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한다면 요거 하나고요. 상수함수는 앞장에서도 나왔었지. 상수함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였지 가연아? 상수함수? 정의역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상수함수를 한단어요. 딱 두 글자로. 몰빵. 그지? 몰빵. 모든 x값들이 y값 하나에 다 몰빵한 거지. 그지? 그지? 그래서 x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y값이 다 똑같이 나오는 요런 거 4에다 몰빵했잖아. 요런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했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들은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면서 1대 없어. 항등함수요. 항등함수는 1대1 함수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근데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인 함수인 거죠. 둘 다 써줘야 되네. 그냥 1대1 대응이라고만 써도 돼요. 1대1 대응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 493번이나 494번 같은 문제를 푼다면 당연히 둘 다 포함시켜줘야지. 그러니까 1대1 함수에도 기억이 들어가 있고 1대1 대응에도 기억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합성함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호원도 본격적인 시험 범위죠. 그래서 두 개의 함수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죠. G 합성 F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고, 화살표를 쏜 것에서 다시 연결해서 한 번 더 쏘는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함수를 합성함수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어야지. 태연아 505번 같은 거. G 합성 F를 구해라 했는데 F가 이렇게 생겼고 G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누가 겉함수야? G가 겉함수지? G라는 겉함수 안에 누구를 집어넣을 거야? fx 집어넣을 거지? 자, 그럼 그때 함수를 우리 뭐라고 써야 돼요? 해봐. f, g가 이거고 f가 이거니까. 맞아요. 그쵸? x 자리에다가 fx를 넣어준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10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가장 단순한 그 합성함수를 다루는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위에 요거 한번 보고, 합성함수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질들이 있는데, 요런 거 우리 뭐라 그랬죠? 요런 거 여기 자리를 바꾸면 돼야인데 안 된다. 이거를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었고, 그 다음에 요처럼 순서는 안 바꿨는데 괄호를 여기서 이렇게 옮기는 거, 그건 어때요? 그거는 상관없다. 괄호를 다 없애도 상관없다. 그죠? 괄호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 써져 있는 이 순서는 바꾸면 안 된다.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고 결합 법칙은 성립하고요. 자,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509번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이거 한번 구해보세요. 1번에 있는 G 합성 F 합성 G, 아니 H 합성 F 합성 G, 이것도 구해보고, H 합성 F 합성 G 얘도 구해보고, 1, 2번 각각 한번 계산해봐. 자, 예안아 H 합성 F부터 불러줄래? 얘는 어떻게 써야 돼? H 함수요. 네, 2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그쵸. 2분의 1하고 여기 x자리에 fx가 들어간 거니까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써지겠네. 그치? 그러면 예안아 요거에다가 g를 합성한
이 함수 어떻게 써야 돼? 방금 전에 썼던 그 함수의 x 자리에 gx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요게 겉함수인 거고 속함수가 gx인 거니까 요 x 자리에 여기에 gx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근데 gx가 x제곱이었으니까 x제곱의 세제곱이 되면서 x의 6제곱으로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쓰는 것이 1번의 결과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번도 해볼게. 자, 윤서 요게 1번이었고 G 합성 F 불러줘 윤서야. G 합성 F 식이 어떻게 돼? 아, F 합성 G, F 합성 G. 지금 바로 봐도 할 수 있잖아요. F라는 함수 안에 GX가 들어갔으니까 X제곱을 X세제곱에 넣는 게 아니라 X에 넣는 거예요. fx가 X세제곱 플러스 1이잖아. 이게 fx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싶은 건 f 안에 gx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x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얘가 들어가는 거잖아. gx가 들어가는 거잖아. x 자리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요? 근데 gx가 뭐예요? 이게 x제곱이에요. 그죠? 그러면 x제곱의 세제곱이 되는 거잖아. 뭐라고 써야 돼? x제곱의 세제곱을 모른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지수법칙이죠. 지수법칙. 지수에 또 지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지? 둘이? 곱하는 거지. x제곱의 세제곱이 뭐야? x제곱을 3번 곱하라는 얘기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야? x의 6제곱. 뒤에는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1 이렇게 써야 되겠지. 자, 근데 그 함수를 h라는 함수 안에 집어넣었죠. h 안에 f 합성 gx가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h라는 함수는 이거였잖아. 여기에 x 자리에 얘가 들어간 거잖아.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돼야지. 분배하면. 그치? 그래서 1번의 결과와 2번의 결과가 서로 어떻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본 거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역함수 얘긴데, 역함수에서는 기본은 이거잖아. f가 이렇게 화살표를 쐈을 때 윤호 역함수는 뭐야? 내가 이렇게 썼다면 다시 역함수를 이렇게 되돌려서 거꾸로 쏘는 게 역함수죠. 그리고 역함수 문제에서 가장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될 건 이거죠. 만약에 f 역함수 a가 b입니다 이런 식을 만났다면 주어가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 fb는 a 맞아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게 역함수에서 가장 중요해요. 윤서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뭐 g 역함수 3을 넣었는데 1입니다 이런 걸 만났다면 여기서 역함수가 뭐지? 이러지 말고 바로 바꿔 써야지. 태연아 어떻게 바꿔 써야 돼 요거를? G1은 3. 야, 아까 옆에서 아주 회식을 하더니만 배부르게 잘 먹었냐? 야,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지. 먹어놓고 자고 있어. 뭘 먹어요? 아니 여기 아까 5명인가 6명인가 여기 옆에 유리강의실에 들어가가지고 맥도날드에서 한 2만원치 사온 것 같은데 2만 넘게 3만원치 사온 것 같은데 쫙 깔아놓고서 회식을 하더만. 쌤이 시험에 나온다고 예고하시는 응. 합성함수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합성함수 합성함수 그래프 이게 뒤쪽에 나오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잠깐을 설명하기는 어렵고 뒤쪽에 그 유형들을 좀 만나봐야 됩니다. 그때 거기서 할게요. 자, 그다음 역함수의 성질 중에서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하면 x가 나온다. 그치, 이 x가 나왔다는 건 항등함수가 됐다 이런 뜻이죠. 여기다 x를 넣었는데 x가 나온 거니까 항등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쓰죠. f 합성 f 역함수는 f 역함수 합성 f랑 같은데 그게 바로 i다. i는 항등함수.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는 그 함수가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역함수에 다시 역함수를 하면 f로 돌아오는 거 알고 있을 거고, 요것도 여러분 기억나죠? 네. 역함수 이제 안에다 뿌려주는 거, 그지? 이 역함수를 안쪽에다가 뿌려주면은 f랑 g랑 자리가 어떻게 돼? 바뀌는 거, 그쵸? 이 순서를 바꿔줘야 그게 정확한 역함수의 의미를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으로 뿌려주면 자리가 바뀐다. 계산할 때 기억해 주시고. 자, 네,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역함수 찾는 건 여러분은 할 수 있죠? 하나만 해볼까? 517번에서 요놈의 역함수를 찾으세요 하면 어떻게 썼지? 얘 역함수를 찾으세요 그러면 XY랑 자리 바꾸고. 그치. 일단 x는으로 먼저 정리해 주세요. 순서 바꿔도 상관없는데 그 다음에 y랑 x랑 자리 바꾸고 이렇게 1, 2번의 위치를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뭐 하던 대로 할게요. x는으로 먼저 정리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식에다가 3 곱해서 3y는 x 빼기 6이고 6 넘겨버리면 3y 더하기 6은 x잖아, 그치? 윤서야, 여기서 뭐만 하면 돼? y랑 x랑 바꿔버리면 되지, 그치? 그럼 이쪽이 y가 되고 이쪽이 3x 더하기 6 이렇게 써지겠죠, 그치? 그럼 가연아, 내가 요 함수를 fx라고 불러볼게. fx가 3분의 1x 빼기 2 이런 거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서 f 역함수 x는 뭐라고 구한 거야 결과적으로? y는 안 써도 되죠? 그렇지. 3x 플러스 6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밑에 있는 518번과 519번은 역함수의 그래프가 요거에 대해서 뭐다?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뭐죠? 대칭이라는 거 알고 있죠? 대칭, 그지? 그거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여기다 그릴 수 있어요? y는 x에 대해서 이 y는 x 플러스 1을 대칭시키면 어떻게 돼? 뭐에 대해 대칭돼요? 요 직선을 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다면 여기 그대로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넘어오지 않을까? 그치? 여기 이렇게 넘어오니까 어디다 그으면 돼요? 요렇게 그어주면 얘가 바로 이 x 플러스 1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그래프입니다. 그죠? 그럼 얘를 가운데로 해가지고 좌우가 대칭이지? 뭐 좌우라고 하긴 그렇고 여기랑 여기 대칭이죠, 그죠? 식으로 어떻게 써요? 식으로요? 식으로 쓰는 거는 기울기 똑같이 1이잖아요. 평행하잖아. 기울기 1인데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잖아. 뭐예요? Y는 X 마이너스.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x를 y는 x에 대해 대칭시키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일단 여기를 지나가겠죠? 여기를 지나갈 거고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것 같은데, 정확하게 찾아보려면 점을 하나 찍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있는 점 중에 얘 몇 컴마 몇이야? 2 컴마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럼 요 2 컴마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그대로 띠리리리리리리리 대칭이 된다면 어디로 가겠어? 여기로 가겠죠, 여기로. 보이니? 여기 2 컴마 마이너스 1 있던 점을 우리가 요 y는 x에 대해 대칭시킨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겠죠, 그쵸? 여기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1 컴마 2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0 컴마 0은 무조건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y는 x에 대해 대칭시키는 중이니까. 그럼 여기를 지나가면서 여기를 지나가게 이렇게 그으면 되죠? 이렇게 그어주고 쭉 연장해서 이렇게 그어주면 이 파란 직선이 바로 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를 y는 x에 대해 대칭시킨 거다.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그 그래프를 찾을 수가 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떻게 써먹냐면 이런 거 맨날 하잖아. f랑 f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 있죠. 이런 문제 풀 때 얘하나 우리는 f와 f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교점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뭐와 뭐의 교점으로 찾죠? f와 그치 y는 x의 교점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었어, 그쵸? 기억나죠? 역함수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8페이지로 가서 8페이지에 522번 한번 볼게. 이거 간단한 문제 같은데 아마 여러분 못 푸는 사람들 많을걸?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일단 함수인 것은 이거 함수가 아닐 수도 있나? 여기 나와 있는 식들 1번부터 5번까지 식을 보니까 다 함수 같은데 함수가 아닌 게 있나 여기에? 뭘 해보라는 문제일까요? 뭘 해보라는 문제일까? 혹시 뭔가 떠오르는 사람? 대입을 해본다. 뭘 대입할 건데? 아니에요. 대요 아니에요. 얼마를 대입할 건데? 1이랑 3 대입해서 그 찾는 거 아니에요? 1이랑 3 대입한다? 한다? 그럼 대입해서 그 다음에 뭘 봐? 마이너스 2랑 나오죠. 아 그게 딱 나와야 돼? 1이랑 마이너스 2하고 3이랑 2야. 아니 말고. 지금 그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유형과 지금 혼동하고 있냐면 정의역, 치역이 이렇게 x, y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x에서 y로 가는 1대1 대응 함수를 찾으세요 이런 문제 있잖아. 이런 문제 풀 때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x의 범위 두 개 잘라놓고 x의 범위 이렇게 두 개 잘라놓고 y의 범위 두 개 잘라놓고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무조건 무슨 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무슨 선?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 아니면 반대쪽 대각선 이렇게 그어져야지만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근데 이 문제는 1대1 대응을 만들으라고 하진 않았잖아. 그럼 그냥 함수이기만 하면 되는데 함수라고 하는 거는 꼭 대각선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건 뭘까요? 그냥 대입해서 범위 안에만 있으면 그치? 범위 안에만 있으면 된다가 포인트인데 단순한 대입으로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봐봐 1번 같은 경우에는 직선이잖아. 직선이니까 이 1부터 3이라는 범위에서 이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거든요. y가 지금 x 플러스 1인데 x의 범위가 1부터 3까지였으니까 그럼 x 플러스 1의 범위는 뭐야? 그치? 1씩 더하면 되니까 2부터 4까지죠. 다시 말하면 y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1이 곧 y니까 y의 범위가 2부터 4까지야. 이게 요 범위하고 완전히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이 범위가 이 y라는 집합 안에 어떻게 돼야 돼? 들어는 가야지. y라는 집합 안에 포함은 돼야지. 왜냐면 y가 지금 공역인 거고요. 이게 함수값의 범위인 거니까 얘가 치역인 거거든요. 치역이 공역 안에 포함은 돼야 그게 함수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식에다가 x자리에 3을 넣잖아요. 3을 넣으면 y가 4가 나오잖아. 근데 4가 여기에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무슨 말이야? 3이라는 원소는 화살표를 쏠 수가 있는 거 없는 거야? 화살표를 못 쏘는 거예요. 정의역의 원소가 화살표를 못 쏘면 그게 함수야? 함수 아니잖아. 그치? 근데 지금 이 1번 풀이는요. 얘가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2번은 2차 함수잖아. 그죠? 2차 함수의 경우에는 물론 지금은 범위가 1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x제곱의 범위를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정확한 풀이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이렇게 돼가지고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0,0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x가 1부터 3까지면은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1 끊어주고 3 끊어준 다음에 x는 1, x는 3 이 범위의 최대 최소값을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게 정확한 거죠. 윤서야, x가 1일 때 y값이 얼마겠어? 함수가 요거니까 1이겠고 3일 때 y값은 얼마겠어? 9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y값의 범위는 1부터 9까지인데 이 범위가 지금 이 공역 대문자 y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이게 들어가지 않죠. 이것도 아까 들어가지 않았지. 그러므로 2번도 함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3번은 어때? 3번 해볼까? x의 범위가 1부터 3이었는데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를 한번 곱합시다. 그럼 부등호가 어떻게 되죠? 반대로 뒤집혀요. 반대로 뒤집히고 얘는 마이너스 1 되고 얘는 마이너스 3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빼기 1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빼기 1 해줬어. 빼기 1 해주면 얘는 얼마 돼?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얼마 돼? 마이너스 4가 되잖아. 그럼 이게 지금 y의 범위를 찾은 건데 역시 이 범위가 y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3번도 함수가 아니죠. 그죠? 뭐야 그럼? 4번이 함수인가? 4번은 어떻게 봐야 돼? 나눠야 돼. 4번도 이제 나눠가지고 해도 되지만 우리가 아까 2차 함수처럼 그래프가 나오면 훨씬 쉽잖아. 그럼 요놈의 그래프 그려볼까? 요놈의 그래프는 절대값을 쓰고 있긴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래프잖아. 어떻게 그리면 돼요? 마이너스 1에다가 요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얘의 그래프가 뭐였더라? 이건 알아야지. V자. 어디에서 출발하는 V자? 0,0에서 V자. 근데 그 뒤에다가 빼기 1을 하나 붙였다는 건 그 V자 모양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아래로 한 칸 내리면 되지. 그래서 요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0,-1에서 V자. 요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근데 요 녀석에서 x값을 1부터 3까지 끊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다라고 하면 x는 1, x는 3. 자,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요? 딱 봐도 1 넣으면 빵이죠. 3 넣으면 2죠. 그러면 이 함수의 y값의 범위는 0부터 2까지네. 근데 0부터 2라는 범위는 이 y라는 공역이 어때? y라는 공역에 포함이 되지요. 포함이 됩니다. 그죠? 포함이 되니까 4번이 뭐야? 얘가 답인 거야. 그쵸? 그래서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공역 안에 치역이 포함되어야지만 그게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럼 아까 그 1대1 대응 그거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거 아까 다 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대각선이 요거 아니면 요거잖아. 3 여기서 어. 3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가는 대각선이 있고 요렇게 가는 대각선이 있잖아. 요렇게 가는 대각선이라면 1,-2랑 3,2를 지나야 되는 거고, 반대로 내려가는 그래프라면 1,2랑 3,-1을 지나야 되는 거고, 그렇게 점의 좌표를 찾아가지고 집어넣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1대1 대응이라는 말도 있어야 되지만 그 그래프가 직선이라는 조건도 필요해요. 1차 함수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때 그렇게 풀 수 있는 거지.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9페이지로 가서 526번 해볼게요. 야, 이거 풀만하다. 답 찾아봐. 526번. 자, 해볼게요. 딱 3입니다. 자, 차근차근. 이거 저기 중학교 3학년한테 갖다 줘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교과과정 상으로는 루트만 배웠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 x 자리에 루트 7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잖아. 그치? 자, 그런데 얘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루트 7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그랬죠. 근데 루트 7이라고 하는 거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잖아. 그러니까 2점 얼마거든요, 루트 7이. 그럼 2점 몇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몇을 말해? 2를 말하는 거지. 얘가 2예요. 그러므로 얘는 2 루트 7 빼기 2입니다. 그 다음에 f 괄호 3 빼기 루트 7 그랬죠. 자, 그럼 얘는 일단 2x니까 2 괄호 3 빼기 루트 7 써주고, 그 다음에 빼기 가우스 3 빼기 루트 7. 자, 이렇게 써줄 건데 역시나 이 녀석의 값이 얼마쯤 되나를 따져봐야 되잖아. 3에서 2점 몇몇을 뺐잖아요. 윤서야, 3에서 2점 몇몇을 빼면 어떤 값이 될까? 그렇지, 0점 몇몇이 되겠죠. 그럼 0점 몇몇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얼마야? 0이야. 0. 얘 0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것만 남은 거고, 앞에 거 이렇게 분배하면 뭐가 되냐면 6 빼기 2 루트 7이 됩니다. 6 빼기 2 루트 7. 근데 얘네 둘을 더하라 그랬죠? 얘네들 더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둘이 더하면은 2 루트 7 사라지면서 답은 4가 되겠죠. 풀만하잖아? 그죠? 이런 거 학교에 나오면, 학교 시험에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맞춰야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0페이지로 가서 10페이지에 534번을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서로 같은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언제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눈으로 그냥 봤을 때는 fx는 x제곱이고 gx는 x 플러스 2니까
이 두 함수는 전혀 다르게 생겼잖아. 그죠? 하지만 우리가 정의역을 잘 조정하면 이 두 함수가 같은 함수가 되게 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정의역 x를 x의 원소를 a라고 해볼게요. 물론 원소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자, 정의역의 원소를 a라고 했을 때 그럼 이 두 함수는 뭘 만족해줘야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지? 요 식에다가 a를 집어넣은 거하고 요 밑에 식에다가 a를 집어넣은 것이 어떠면? 같다면. 그렇다면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있잖아. a라는 애에 대해서는. 자, 그럼 fa라고 하는 건 a제곱이고 ga라고 하는 건 a 플러스 2니까요. 2차 방정식이죠. 넘겨서 풀어요. 그럼 1, 2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a 값이 몇 개 나왔다? 2개 나왔다. 마이너스 1하고 2 이렇게 2개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2개가 있는 거잖아. 그럼 봅시다. 우리가 x라는 집합을 마이너스 1과 2 요런 집합이다 라고 생각해도 f함수와 g함수는 같은 함수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꼭 이렇게 2개가 다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 어떨 수도 있을까?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 하나만 있는 집합도 x라는 집합이 될 수 있겠고 또 2라는 원소 하나만 있는 집합도 x가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집합 x는 모두 몇 개다? 3개가 됩니다. 3개. 그럼 여러분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내가 a 값을 찾아봤는데 a 값이 만약에 여기 하나 더 나왔어. 이렇게 하나 더 나왔어. 이렇게 되면은 답이 몇 개가 될까? 만약에 a 값이 이렇게 3가지가 나왔다면 7개. 그치 7개가 되는 거죠. 부분 집합으로 접근하란 얘기예요. 부분 집합. 3개의 원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원래 몇 개지? 8개지. 근데 8개 중에 뭐를 빼줘야 돼? 공집합은 빼줘야지. 그치? 공집합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a 값이 3개 나왔다면 답이 7개가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a 값이 2개 나왔다면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2제곱에서 공집합 하나 빼가지고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537번. 이게 뭐냐 이거? 이게 뭐지? 뭔지 모르겠네. 뭐야 이게? 그니까. 재본된 거 다 있더라고요. 자, 537번 한번 해봅시다. 계산해보세요. 자, 어떤 생각을 해보면 돼?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화살표를 날릴 건데 1대1 대응입니다. 그런데 요거랑 요거를 더했더니 4가 나왔다 그랬잖아. 이 f-1과 f0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이 쏜 화살표를 맞은 애니까 1, 2, 3 중에 하나일 거예요. f0도 마찬가지 1, 2, 3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더해가지고 4가 되는 조합은 뭐밖에 없어요? 1이랑 3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하고가 1, 3이거나 아니면 3일일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 식을 보니까 이렇게 더해갖고 또 5가 됐대요. 그럼 마찬가지로 f-1과 f1을 더해서 5가 되는 조합은 이 중에서 2, 3밖에 없죠. 2, 3밖에. 그럼 얘와 얘의 값이 2, 3이었거나 아니면 거꾸로 3, 2였다는 얘긴데 얘네에서 겹치는 애가 누구냐면 f-1이라는 애가 둘에 같이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럼 뭐겠어? 이 f-1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숫자니까 누구야? 3이지 3. f-1의 값이 3인 거죠.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3한테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발견하면 되고 그러면 자동으로 f0이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1이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1대1 대응 함수를 완성할 수 있겠죠. 식사서 푸는 건지 알았어. 식 쓸 필요도 없지. 그러면은 f1의 값이 2잖아. 그러면은 자 요거는 2 곱하기 2에다가 f0을 빼는 거니까 1 빼주는 거니까 3이 되겠죠. 3. 가연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진짜? 진짜 진짜? 윤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진짜로?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풀라고 유도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풀라고 유도한 거죠. 식사서 푸는 거 아니죠? 식을 뭐로 쓸 거야 식을? 그냥 하나씩 넣어서 풀어도 되죠. 근데. 여기다가 저게 딱 생각나는 대로 풀어서 그러니까 뭐 얘가 1이라고 가정해볼까? 뭐 이렇게 풀어도 되죠. 근데 그렇게 풀었을 때 맞아 떨어지는 조합을 찾는 건데 사실은 이제 여기랑 여기에 겹치는 게 있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f-1의 값을 먼저 발견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예, 한 문제만 더 풀고 마칠게요. 자, 11페이지에 540번. 자, 1대1 대응 나왔어. 1대1 대응. 1대1 대응 나왔는데 이번에는 정의역이 이렇게 잘라진 게 아니라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잘라진 게 아니라 그냥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y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했었냐면 일단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게요. 요게 x-2의 제곱 플러스 4죠.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2,4를 꼭지점으로 가지고 이렇게 지금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 범위하고 y가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여기다 표시해 봤을 때 어떤 느낌으로 표시돼야 되냐면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두 범위의 교점이 딱 요 함수 위에 놓여야지만 우리가 이 녀석이 이 범위에서 1대1 대응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x 값들 하나가 y 값들 하나랑 무조건 매칭이 돼야 되잖아. 짝을 이뤄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x가 a 이상 y가 4 이상이니까 얘는 a부터 시작하고 얘는 4부터 시작하는데 이 처음 시작하는 숫자부터 딱 짝이 맞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범위가 이렇게 안 생기고 예를 들면 x의 범위는 이렇게 표현됐는데 y의 범위가 만약에 이렇게 표현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봐봐. x값은 여기서부터 x값들은 이제 짝을 찾는 거예요. 내 짝이 어딨지? 근데 여기 있는 이 x값이 만약에 뭐 여기 x가 a라고 해봐. 그럼 a일 때 여기의 값을 b라고 했을 때 이 b라는 값이 지금 이 치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공역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공역은 이 점선보다 위에 부분만 공역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x값은 자기 짝을 못 찾는 거예요. 그쵸? 아예 함수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너무 내려가 있다. 이렇게 너무 내려가 버리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y값 중에서 요 지점보다 높은 y값은 자기 짝을 찾고 싶은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역시 이것도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모든 x와 모든 y가 하나씩 짝을 다 찾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이 함수 위에 이 범위의 이 경계선의 교점이 딱 놓여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경계선의 교점이라는 건 x는 a고 y는 4니까 몇 콤마 몇이에요? a, 4잖아. 그 a, 4라는 점이 이 함수 위에 반드시 놓여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 당연히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딱 뭐였어? 꼭지점의 좌표가 2,4였잖아. 그치? 2,4였으니까 a,4가 2,4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2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건 너무 재미없으니까 숫자 하나만 바꿔볼게요. 여기서 y가 4가 아니라 y가 얼마 할까? 5 해볼까? y를 5로 바꿀게요. 자, y 값을 5로 바꿨어. 그럼 그래도 문제 푸는 방식 똑같으니까 a,5가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죠. 이 그래프 위에 있어야 되죠. a,5가. 그러면 a,5라는 점의 좌표를 이 식에다 뭐 해버릴까? 대입해봐요. 대입하면 5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해가지고 1, 3의 마마에서 a 값이 몇 개 나왔어? 2개가 나와요. 그렇죠? 2개가 나오면 고민되잖아. 2개가 나오면 자, 이 중에 뭘 고르는 게 맞을까요? 둘 다 골라? 누가 보면 안 돼요? 둘 다 고르면 안 돼요. 6이죠. 아니야. 3이죠. 3을 골라야 돼. 왜냐면 지금 그려놓은 그래프가 사실 여기가 5라고 하면 더 잘 들어맞죠. 여기가 5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 이 그래프하고 만나는 데가 몇 군데 보여? 2개 보이잖아. 그래서 2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x는 1인 라인인 거, 여기가 x는 3인 라인인 거고 요쪽이 x가 1인 라인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내가 만약에 이걸 1을 고르잖아요. 이걸 1을 고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녀석의 그래프는 5보다 작은 y값들이 막 들어가 있잖아. 5보다 작은 y값들은 근데 자기 짝을 찾을 수 있을까? 못 찾죠. y값의 범위가 5 이상인데. 그것도 문제고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가면 이게 1대1 대응이야? 아니잖아. 1대1 대응 되려면 가로선 그었을 때 한 번만 만나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는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잘라야 된다. 요렇게만 가야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면 요 꼭지점보다 더 큰 쪽, 요 놈을 버리고 요 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그래프를 충분히 이해하고 1대1 대응이 뭔지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숙제가 이 교재 처음부터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풀어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프린트 숙제 하나 더 있죠. 프린트도 역시 토요일까지 풀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그 가장 중요한 스케줄은 여러분 위에 올라가서 실전 테스트를 푸는 겁니다. 실전 테스트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시고, 실판에 보면 5문제 적혀 있어요. 첨삭 제외하라고 되어 있는 5문제 있거든. 그거 5문제는 토요일 수업 시간에 풀어줄 거니까 그 5문제 말고 나머지 문제들만 다 뭐 멘토링하고 첨삭 받고 해서 나머지 문제들은 다 끝내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베이직쌤 끝까지 도장 안 받은 사람도 오늘 꼭 받으시고, 알았죠? 수고했어요.